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밤 12시,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오밤중에 강의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1시간 안에 끝내야 할 텐데, 일단 동영상이 몇 분짜리가 될지는 아직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번에 몇 번 시간을 좀 몇 번에 거쳐서 한 2번인가요? 2번 했나? 2번 했죠. 아직 완성 단계 직전에 이제 슈강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차피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처음부터 해보겠어요? 이렇게 이 framer.com에 있는 API 튜토리얼 요 주소에 있는 요 튜토리얼을 따라해 보는 거죠. 바로 요 녀석 요거 만들어 보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이머 벌써 우리 슈강 몇 번 했는데 버전이 또 올라서 28 버전이 됐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하고 일단 간단하게 이름을 뭐라고 했죠 우리? 줌 슬라이더라고 해서 한번 프레이머 X라고 하는 폴더에 줌 슬라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다른 폴더 명이나 이름이 달라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별 컴포넌트를 만들 거니까 UI를 만들 거니까 일단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 코드 컴포넌트 클릭해서 new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만들죠. 줌 슬라이더 해서 create new component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뜨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 프리뷰죠. 프리뷰 버튼을 클릭해서 이 컴포넌트에 수정된 내용을 바로바로 라이브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줌 슬라이더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게 이제 함수 펑션 줌 슬라이더 함수 이름 그리고 얘는 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인자는 지금 하나도 안 받고 그죠? 그래서 그냥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줌 슬라이더의 함수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빈 줌 슬라이더를 만들어 보고요. 여기 오른쪽에 라이브 프리뷰가 component cannot be found 해서 못 찾겠다 뭐 이런 에러가 나는데 무시하고요. 일단 그 튜토리얼에서 보는 걸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일단 여기 프레이머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즈 사이클이라는 요소를 갖고 왔는데 우리 유즈 사이클은 쓸 게 아니니까 지우고 프레임만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으로 뭘 만드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든 그 UI를 만드는 함수는 리턴을 해야 한다고 했죠? 누구한테 리턴을 하느냐? 프레이머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데 이렇게 태그 형태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프레임이라고 쓰고 프레임 항상 태그는 닫아야 되니까 그죠?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요런 모양이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기본 사이즈의 사각형 프레임이 생겼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줌 슬라이더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갖춰 나가도록 하죠. 이 프레임 태그에 속성들을 줘가면서 자 일단 뭘 줘볼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임을 한번 먼저 줘보죠. 네임은 얘는 줌 슬라이더 라고 주고 그리고
크기를 한번 줘봐야겠죠. width와 height, width 값을 주고 height 값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UI 컴포넌트니까 실제로 프레이머 에디터에서 끌어다가 스크린 프레임에다가 올려놓고 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컴포넌트 자체가 자기 픽셀 사이즈의 고정된 크기 값을 갖고 있으면 사용자가 아무리 바꿔도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게 의도된 바라면 뭐 그렇게 픽셀 값을 주면 되는데, 그게 의도된 바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100%를 주면 돼요. 100%를 주면 컴포넌트의 크기, 사용자가 바꾼 크기대로 이제 얘가 늘어나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보죠. 백그라운드에다가 컬러 값 샵 뭐라고 줄까요? 24 정도 줘볼게요. 일단 튜토리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24가 실제로는 회색, 아주 진한 회색인데 이렇게 전체 100%로 꽉 채워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뭐 레드 이렇게 줘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레드로 바뀌는 걸 보이시죠? 얘가 저장을 하면 이렇게 지 멋대로 우리가 박았던 대로 줄바꿈을 다 해버려서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일단 무시하고 다시 프레임,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실제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미지는 똑같이 프레임 태그를 가지고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프레임 하고 프레임 닫고, 이 프레임 안에 속성에다가 우리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프레이머에서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이미지 URL을 넣어주면 되는데 뭐 적당한 거 찾아도 되고, 여기 우리 튜토리얼에 있는 거 주소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logo.jpg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런 모양 이미지가 나왔죠. 그리고 얘 레디어스 약간 사각형 꼭지점이 이제 좀 동그랗게 4픽셀 정도 줄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살짝 동그래진 모양이 보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뭐 한 40 주면 왕창 동그래지겠죠? 저런 식으로 4 주고, 네, 됐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졌고, 일단 요 모양대로 겉에 바깥쪽 프레임은 전체 컴포넌트의 요 UI 컴포넌트의 틀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안쪽에는 사실 이미지를 넣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표현하는 걸 것 같아요. 얘를 주소를 복사에다가 브라우저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네, 요만한 크기 400에 400 바이 400 픽셀 이미지인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한번 보죠. 슬라이더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슬라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죠. 실제로 보면 슬라이더는 앞에 우리가 데모로 봤던 것 중에 요놈이겠죠. 요놈을 아마 슬라이더라고 부르려고 할 것 같은데,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서 코드에서 슬라이더 tsx 라고, 여기 슬라이더 tsx create new component 이렇게 만들고요. 얘도 이제 리액트 프레이머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름이 슬라이더죠. 전부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뭐 리턴을 해야겠죠. 리턴 간단하게 프레임, 그리고 이제 속성을 하나 줄 건데, 이제 가운데 정렬 하라고 센터, 간단하게 센터라는 속성을 하나 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 슬라이더를 아까 줌 슬라이더에서 불러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줌 슬라이더 임포트 할 때 임포트 아까 뭐였죠? 현재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줬고 실제로 얘 슬라이더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요 위에 프레이머나 리액트와 다르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로 지정자를 줘야 돼요. 우리가 만든 파일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패스라고 하는 걸 줘야 되는데 보통 점 하고 슬래시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 같은 위치 이 지금 줌 슬라이더라고 하는 요 파일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 두 개면 현재 있는 위치보다 위에 그러니까 폴더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바로 상위에 그 다음 폴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일단은 좀 개념 설명을 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따로 드리고요. 일단 현재 같은 위치에 있는 슬라이더를 갖고 올 거야. 근데 이름을 뭐로 갖고 올 건가 하면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있죠. 이 슬라이더를 보면 익스포트를 하는데 이름이 슬라이더야. 그러니까 가져올 때도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올 때는 항상 이 브레이스 중괄호죠. 중괄호로 감싸 놓고 갖고 오는 문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오면 요 태그 형식으로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죠. 그 밑에 짠 슬라이더 이렇게 하면 요런 모양이 됐네요. 그죠? 요런 모양이 됐고 이 상태에서 어디 한번 보죠. 이제 동그랗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시작해 볼까요? 얘가 이제 슬라이더 파일로 왔는데 슬라이더 파일로 왔어요. 이 오른쪽이랑 잘 보면서 지금 이 슬라이더 파일을 선택하면 이 오른쪽 프리뷰에 라이브 프리뷰에 슬라이더.tsx의 모양만 보여요. 그리고 줌 슬라이더를 선택하면 줌 슬라이더의 모양이 보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일을 바꿨을 때 이 라이브 프리뷰가 저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슬라이더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인데 모양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아까 만들어진 거를 보면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인데 요 동그란 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동그란 걸 롭이라고 이제 부르고 요 뒤쪽에 있는 이 배경이죠. 얘를 이제 레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이제 슬라이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맨 바깥쪽 실제로는 프레임이 여러 개 겹쳐 있으면 그 프레임이 먼저 등장하는 애들이 밑에 깔리게 돼요. 나중에 등장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한번 보죠.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요 프레임은 바깥쪽 프레임이죠. 그리고 나서 또 안에 또 프레임을 쌓으면 이렇게 쌓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크기도 한번 크기를 아까 위드로 줬죠. 위드를 200 얘는 밑에 안쪽에 있는 애는 위드를 100 이렇게 주면 그리고 색깔도 백그라운드 색깔은 뭐 옐로우 바깥쪽에 있는 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200픽셀 얘가 100픽셀인데 그죠? 노란 이
그린색이 절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죠. 그리고 실제로는 바깥쪽 노란색은 이만할 거예요. 그죠? 이만하고 그 뒤에 그린색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 있는 애들이 상위로 올라온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요걸 생각해 보면 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뭘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이 뒤에 있는 레일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레일을 바깥쪽에 있는 애가 레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이제 줘주면 좀 네임을 주면 나중에 구분하기 편할 테니까 얘를 레일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이제 위드는 그냥 줬으니까 뭐 대충 한 130 픽셀 정도 주고요. 그리고 높이값 하이트는 사실 굉장히 작죠? 6픽셀 정도 주고 그리고 레디어스 얘는 3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형식을 샵으로 시작하는 걸 말고 RGBA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RGB 값을 앞에 세 자리 주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위치에 투명도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255 하면 뭔가요? 흰색이죠? 그죠? 여기에 검색이군요. 검색 그리고 흰색이네요. 흰색 그리고 0.2 정도 알파 값을 주면 모양이 요렇게 되죠. 요런 모양 그죠? 실제 흰색의 투명도를 주니까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 밝은 회색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 이 녀석을 한번 볼까요? 이제 놉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놉은 일단 얘를 지워보고 일단 네임을 기억나시죠? 이거 K가 묵음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사이즈 40을 줄 건데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보니까 위드 40, 하이트 40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냥 사이즈 그러면 위드와 하이트가 똑같은 사이즈 크기인 경우에는 하나만 써도 돼요. 사이즈로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리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레디어스를 반지름이 아니죠. 꼭지점에 이제 둥근 모양 여기를 픽셀 값으로 25를 주면 크기가 40픽셀이고 25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그래지겠죠. 이런 식으로 동그래질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이즈를 이제 60으로 키울 거야 그러면 모양이 동그래지지 않죠. 왜냐면 25도 60의 반이 30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니까 여기는 그냥 사이즈의 50% 이렇게 줄 수 있어요. 50% 주려면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50% 이렇게 주면 60의 50%가 레디어스가 먹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크니까 40 이런 정도 주고 이제 위치를 잡아야겠죠. 위치는 일단 프레이머X에서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는 무조건 크기가 사각형이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사각형이고 크기는 XY 좌표, 즉 왼쪽과 탑, 상단의 꼭지점 요 위치를 기본 포지션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이제 둥그런 모양이어서 여기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잡아 놓으니까 요렇게 여기에 동그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위쪽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좌표, 즉 이 Y축, 수직축의 Y좌표 값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는가? 속성에다 주면 돼요. 어떻게? 일단 뭐라고 할까요? 센터라고 한번 일단 먼저 줘보죠. 가운데 줄 거니까 특정한
실제 요걸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탑이나 뭐 이런 값을 조정하면 되는데, 얘는 센터로 주면, 센터라고 하는 건 상대값이에요. 뭐에 대해서 중앙 정렬을 할 것이냐, 바로 이제 얘 부모가 얘죠. 레일을 기준으로 센터로 잡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부모보다 자식이 더 크기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센터 모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는 X축과 Y축이 있으면 그냥 센터라고 주면 기본적으로 X와 Y축을 다 센터로 먹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수직축으로만 센터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Y축 하면 이제 요렇게 Y축 수직으로 되는 Y축만 센터를 먹고 X축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래 이게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우리 흰색이었죠. 그래서 FFF 이렇게 주면 이제 흰색 노비 됩니다. 동그랗죠? 근데 이제 미세하게 백그라운드 이 뒤쪽에 이제 섀도우를 조금 주면 좀 더 이뻐질 수 있으니까 섀도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튜토리얼엔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섀도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값은 일단 이렇게 줄 건데요. 이렇게 0, 2픽셀, 8픽셀, 1픽셀, 그러니까 앞에 4가지 숫자 값, 픽셀 값이 들어가고 0인 경우에는 px라고 하는 픽셀 단위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쓴 거고요. 뭐 물론 이걸 0픽셀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마지막은 이제 실제 섀도우의 컬러 값이에요. 이 각각 4개가 의미하는 위치인 것은 사실 이제 위치 값인데요. 섀도우를 어디에 할 거야? 라고 하는 위치 값인데, 위치 값과 그리고 섀도우의 크기, 섀도우의 블러된, 즉 이렇게 번짐에 대한, 요게 이제 8픽셀이 이제 번짐일 거예요. 얘를 만약에 1로 해 놓으면 섀도우 모양이 이렇게 되게 진해지죠. 번짐 효과가 블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해 놓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섀도우가, 즉 그림자가 비춰질 것이냐는 적당히 요 4개의 값을, 3개의 값을 교정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섀도우를 줬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죠?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가 이제 움직일 건데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드래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혹은 손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드래그라고 하는 속성을, 이 몹이 실제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드래그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가 드래그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 자유로운 애처럼 아무데나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라져 버렸네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만 드래그 되게 움직임을 제약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값에다가 이제 우린 좌표값으로 이제 뭐 사실 방향이라고 하는 건 x 쪽으로 가느냐, y 쪽으로 가느냐, 수평 방향으로 가느냐, 수직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겠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즉 y축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만 움직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x라고 주면 얘가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고, 위아래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여져요. 제약을 걸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좌우로만.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레일보다도 더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이제 이걸 제한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이 제한을 우리가 이제 constraint라고 하는데, 이 드래그 constraint라고 하는 속성으로 제약을 줄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외워야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뭐 드래그 하고 하면 드래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들이 이제 쭉 뜨니까 뭐 적당히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constraint라고 하는 단어 보면 연상을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값은 우리가 배웠던 객체 형식으로 이렇게 주게 돼요. 그래서 객체 안에다가 뭘 줄까요? 일단 left는 0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죠? 0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면 이제 저 레일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left는 0이 맥스야. 더 이상 움직이지 마. 라는 거고요. right는 어떻게 될까요? right는 오른쪽이죠. 오른쪽도 어떤 값을 넘어가면 레일을 벗어나게 되는데, 즉 레일의 최대 크기, 즉 레일 부모의 위드 값이 최대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right는 130이 되겠죠. 130 이렇게 해놓으면, 자 봅시다. 짠 다시 돌아가요. 얘는 이제 이 텐션이 먹어 있어서 조금 벗어나는, 실제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동안은 하지만 이제 다시 놓으면 돌아가는 컨스트레인트가 먹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저 밖으로 벗어나는 거가 난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일단 걔를 제약을 안 벗어나게 하려면 드래그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애를 기본적으로 값을 0으로 줘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 벗어나죠. 끌어당겨도, 그죠? 그럼 내가 약간만 벗어나게 할 거야. 그럼 요 값을 살짝 조정하면 되겠죠? 1, 뭐 이런 식으로 살짝. 1도 뭐 어마무시하네요. 왠지 이러면 소수점 값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0.03 야 이런 식으로, 네, 부질없네요. 0으로 주죠. 그리고 이제 대략 이런 정도 주고요. 그리고 얘를 잘 보면, 얘를 드래그 해보면 봐보세요. 이 뒤에 레일에 여기 요 레일의 시작 위치와 요 녀석의 노베 최대 0 위치, 여기 가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뭔가 얘가 무슨 다이얼이라고 하면, 슬라이더라고 하면 0의 값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맞을 때, 그럼 여기가 실제로 여기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요걸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조금 더 리얼하게 가기 위해서 레프트 왼쪽 값을 마이너스 한 20픽셀. 왜 20일까요? 왜 20이죠? 요거 사이즈가 40이니까. 그래야 얘가 여기가 이제 기존 값이었는데 요만큼 더 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대충 모양을 잡았고, 그러면 이 슬라이더를 가져다 쓴 줌 슬라이더를 선택하면 여기 이제 이 슬라이더가 이런 모양이 됐네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레드로 해놨는데 2424로 컬러로 좀 바꿔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는 뭐 다른 이미지로 해놔갖고 원래대로 이제 줌인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지나가긴 해야 되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 번 더 녹화를 하겠습니다. 밤이 깊은 관계로.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